어제도 이제 저희가 다른 전문가분과 얘기를 나눴을 때 미국과 중국의 AI 로봇에 이제 추구하는 방향이 좀 다르다 이런 네. 얘기를 좀 나눴었거든요. 그런 면에서 중국이 미국보다 좀 AI 로봇 이런 측면에서 훨씬 더 좀 실용적인 것 같다. 로봇에도 다 안에 AI 빅모델 시스템이 다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반도체도 들어가고 지금 중국 유니트리가 만드는 휴머노이드 로봇이든 사족 로봇이든 국산 칩도 들어가고 엔비디아 칩도 많이 들어가요. 아, 그래요? 근데 엔비디아 칩 중에 로봇에 들어가는 칩은 제슨이라는 시리즈인데 그거는 사실 뭐 AI 첨단 칩보다 밑에 급이에요. 그거는 뭐 제재 그거는 아무 상관없어요. 네. 네, 자 여러분들의 투자 DNA를 조금 더 확장시켜보는 코너죠. 차이나 투자 인사이트 순서입니다. 자, 오늘의 투자 인사이트 주제는요. 바로 중국의 로봇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특히나 이 응급 로봇, AI 로봇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 텐데 뭐 로봇은 또 중국하면 빼놓지 않을 수가 없고 로봇하면 중국, 중국하면 로봇인 것 같은데 최근에 이런 기세를 좀 받아서 그런지 트럼프 대통령도 이제 AI 다음에 로봇을 좀 다음 과제로 추진하겠다 이런 발표를 하면서 로봇주들이 와 하고 막 다 올랐어요.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중국의 로봇 기업들 아니겠습니까? 현재 어떤 기업들이 있고 또 상장을 추진하고 있는, 상장을 앞두고 있는 대형 기업이 또 하나 있잖아요. 소개해 주시죠. 네. 우선 그 트럼프 행정부에서 한 1.5조인가 2주 전에 AI에 의해서 맞아요. 로봇 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되겠다. 예. 근데 그 첫날 두 번째 날에는 뭐 그 엔비디아나 테슬라의 중국 종목 중에 밸류체인 종목들은 하루 이틀 좀 급등했지만 그 후에는 또 그냥 또 잠잠해졌어요. 그래서 그 영향이 그렇게 크지 않은데 중국에서 로봇 번체 업체 중에서 상장사 중에 제일 유명한 거는 아무래도 유비테크잖아요. 유비테크. 네. 그러면 화면을 보시면 유비테크의 주가가 12월 들어서서 아, 이 종목도 참 잘 못 가요. 네. 그냥 다른 테크주처럼 7, 8, 9월에 급등하다가 10월 국경절 이후부터는 다른 테크주처럼 계속해서 지지부진한 그러니까요. 모습. 네. 근데 지금 이 상장을 앞두고 있는 종목이 물론 유비테크의 경쟁사 선의의 경쟁을 하고 있는 유니트리가 있잖아요. 네. 근데 유니트리가 기사에는 7월에 예비 심사 끝나고 이제 곧 상장할 것처럼 그러니까요. 마치 금방 할 것처럼 해놓고. 근데 제가 그 거래소 여러 가지 기사 보도 뭐 그런 걸 취합해 보면 지금부터 최소한 4개월 정도는 기다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요? 왜냐하면 원래 오래 하는 줄 알았는데. 이게 아마 4, 5개월 정도 기다려요. 왜냐면 그렇군요. 올해 네. 7월에 중신증권이 유니트리랑 주관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러면 주관 계약하고 나서 중신증권이 IPO 그런 거 잘하니까 유니트리 뭐 실사 조사하고 재매주고 이것저것 사전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 준비를 7, 8, 9, 10, 11, 한 5개월 정도 했어요. 그래서 12월 초에 지난주쯤에 사전 준비를 어느 정도 완료했고요. 그러면 완료하고 나서 종신증권이 모든 서류를 갖고 또 12월 초 중순쯤에 상해거래소에 IPO 신청서를 제출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까지 진행된 거는 신청서 제출 정도. 네. 그러면 맞아요. 그 후에서는 상해거래소 과청판 쪽에서 그 심사를 해야 되죠. 근데 보통 심사를 하는 게 지금은 중국 정부의 그 정책 기조가 과거에 비해서는 첨단이나 하이테크 이쪽 심사는 또 빨리빨리 해줘라. 그래도 어느 정도 기간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중국 그 상해 과청판 심사 기간이 최단으로 기록을 경신한 게 12월 5일에 상장한 모어스레스거든요. 그죠, 맞아요. 모어스레스가 80몇 일, 그러면 최소 80일 이상은 심사 기간 걸려야 돼요. 그러면 모어스레스는 사실 AI 국산치 GPU 아주 시급한 그런 기업이라서 더 빨리 해줬고, 근데 유니트리는 굳이 그렇게 빨리 해줘야 할 이유는 그렇죠?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래서 만약 그 심사 기간은 한 80 며칠에서 100일 정도가 어느 정도 그러면 지금 100일이라고 치면 한 1월부터 2월 말 3월쯤까지 심사를 해야 돼요. 네. 심사하고 나서 한 3월쯤에 IPO 통과 여부 결정이 되면 이제 청약이 들어가요. 네, 청약 하루 이틀 해서 청약이 마무리되면 한 3, 4주 내로 상장되거든요. 그러면 아무리 빨라도
4월쯤. 그래서 저는 너무 여정이 제가 길어요. 이렇게 투자한 거예요. 네. 그래서 사실 올해 상반기에 상장했으면 가장 좋았을 텐데. 그러니까요. 그리고 오히려 내년에 상장한 게 더 좋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12월 말쯤에 지금 증시가 지지분 이 시점에 상장해봤자. 그래서 그냥 그리고 청약 끝나고 뭐 다 절차 끝나고 거래소 입장에서도 예를 들어서 이번에 12월 5일에 GPU 그 AR칩 모얼스웨스에 상장하고 나서 모든 반도체에 머물렀던 자금이 다 모얼스웨스에 쏠렸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더 촘촘하게 상장시키기보다는 일정한 간격으로 이렇게 핵심 기업을 상장시키는 게 오히려 더 자금 수급에는 좀 부담이 덜 갈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그리고 아마 연말 연초쯤에 거래소에서 뭐 IPO 어느 정도까지 뭐 진전이 됐다 그런 공시는 아직 안 나왔는데 이제 곧 나올 것 같아요. 네. 근데 어쨌든 시장을 좀 분위기를 띄운다는 입장에서 그런 의미에서 유니트리가 좀 빨리 상장을 했다면 중국 시장도 약간 분위기가 좀 살지 않았을까 이런 그러니까요. 느낌도 드는데 일단 상장이 계속해서 좀 미뤄지니까 이 부분은 좀 아쉽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유니트리가 여러 가지 좀 계획, 투자 네. 계획들을 많이 발표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규모 생산단지 조성 계획도 좀 발표하고 있던데 현재 뭐 어떤 계획들을 좀 추진하고 있나요? 저도 그 네. 이틀 전에 이게 공개된 계획을 보고 물론 제가 매일 이런저런 동향을 모니터링하고 있어서 근데 이걸 보고 아우 이렇게 크게 좀 약간 좀 의외였어요. 유니트리가 매출 중에 한 60%가 사족 로봇, 그 글로벌 시장 점유율이 한 60%대고요. 그리고 그걸 해서 번 돈으로 휴머노이드에 또 투자해서 성공했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우리가 올 한 해는 우리가 로봇을 얘기할 때는 주로 휴머노이드 로봇 위주로 얘기했고 휴머노이드 로봇도 뭐 춤추는 로봇, 무술하는 로봇, 그러니까요. 또 그 복싱하는 우와. 로봇, 그리고 교육용 또는 실버타운용 또는 전시회 박람회용 네. 그리고 가사용 그리고 전기차 공장이나 가전 생산 라인용 이런 쪽으로 주로 했는데 우리가 네. 응급 로봇에 대해서는 한 번도 언급한 적 없는 것 맞아요. 같아요. 지금 나오는 게 응급 네. 로봇, 유니트리 로봇인가요? 네, 응급 아. 로봇인데 네. 화면을 보시면 이게 영상이 좀 생생하네요. 네. 가끔 우리가 TV에 뉴스에서 뭐 한국이든 중국 어느 나라든 화재 발생했을 때 그 소방관님들이 진입을 하죠. 순직하시는 경우도 있고. 불 속에 갇힌 국민들을 맞아요. 구하기 위해서 희생되거나 그런 걸 보면 좀 가슴 아프잖아요. 그래서 이런 응급 로봇이 네. 그 중에 하나가 화재 현장에서 사람이 다치니까 어우, 사람을 좋네요. 대체 네. 이런 게 이제 그 중에 하나인데 아주 다양하게 있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화면을 보시면 이게 그 유니트리가 본사가 이거 실제 화면인가요? 실제 화재 장면은 아니죠? 그건 아까는. 아니고 그 광고 같은 시뮬레이션인 느낌이에요. 것 같아요. 맞아요. 네네. 실제로 이렇게 그런 카메라 촬영을 할 여유가 없겠죠? 아무래도 그러네요. 시뮬레이션인 것 같아요. 네네. 그리고 그러게요. 유니트리의 본사가 네. 절강성, 저장성에 절강성. 있는데요. 상해 네. 바로 밑에 있습니다. 네. 본사가 거기 있고 그리고 우리 예전에 전기차 부품사 중에 휴머노드 로봇에 부품 많이 납품한다. 맞아요. 그런 회사 예를 들어서 탁보 그룹, 퍼사이, 네, 그리고 로봇센스 그거 이런 기업들이 있죠. 뭐지? 네. 균승전자 균승전자. 이런 회사들이 네. 다 절강성에 있어요. 그래서 절강성은 한국이 뭐 경기도나 어디 그런 산업 단지가 많은 것처럼 절강성이 상해 로봇단지. 요 지역에서 아주 중요하고 아주 집중된 제조업 단지예요. 그 중에서도 내연차, 전기차, 로봇. 그래서 이 유니트리가 지금까지 만든 휴머노이드든 사족 로봇이든 이미 여기 절강성에 있는 요 부품사들에 있어서 아주 긴밀하게 납품 받고 있어요. 네, 그래서 요 지도를 보시면 이번에는 휴머노이드 로봇은 그 응급 로봇은 지금 따로 이렇게 안 하고 고객사 또는 소방사에서 이렇게 주문 받으면 거기에 니즈에 따라서 만들어졌는데 이제는 이게 11월 말에 발표된 거는 이게 유니트리가 요 빨간색으로 칠진 요 단지가 네. 부지 면적이 7.75만 제곱미터인데요. 여기를 응급 로봇 전문 산업 단지로 이제 건설할 계획입니다. 응급 로봇을 제작하는 네, 곳인가요? 응급 예. 로봇만 주로 제작하는 왜냐면 응급 분야가 워낙 많다 보니까 그리고 요게 그냥 딸랑 한두 개 공장이 아니라 네. 공장이나 건물 동이 한 27개 정도로 계획하고 네. 있고요. 그 투자 금액은 계획 금액이 12.4억 yuan, 원화로 한 2,500억 달러입니다. 네. 네, 여기를 아예 스마트 응급 로봇 전문 산업 단지로 건설할 계획이고 내년 6월에 착공해서 2년 후인 2028년 6월에 완공해서 가동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그냥 딸랑 뭐 공장 한두 개 아니라 완전 그냥
복합적인 응급 로봇 전문 산업 단지가 될 단지. 것 같아요. 특별히 뭐 이 지역을 선정한 이유가 있나요? 네,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유니트리가 본사가 이미 여기 절강성, 쩌장성에 네네. 있고 이미 여기에 포진되어 있는 많은 부품 업체로부터 그걸 받고 있어요. 그리고 이게 또 중국에서 어떤 새로운 프로젝트를 하려면 중국에 30여 개 행정국이 있는데 그러면 여기서 하면 나중에 이게 매출액이 나면 이게 절강성의 GDP가 되거든요. 아. 그래서 지역마다 이런 새로운 큰 프로젝트를 유치하기 위해서 약간 우리 경쟁이 좀 네, 세금 있겠네요. 감면해줄게, 네. 토지 뭐 싸게 해주게. 근데 이미 유니트리가 절강성에서 이미 뿌리를 내렸기 때문에 그래서 절강성 정부, 절강성 안에 그 유니트리 본사가 절강성 항저우시에 있어요. 항저우시. 근데 거기서 한 1시간 거리인 것이 寧파시, 닝보시가 있는데 닝보시 정부에서 유니트리에 찾아가서 우리 이거를 같이 합시다. 그러면 여러 가지 혜택이나 지원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밸류체인. 이미 뭐 균승전자, 탁보그룹, 유니트리가 이미 긴밀하게 이렇게 납품받고 있는 많은 부품사들이 여기에 이미 다 집중돼 있어요. 네. 그래서 물리적인 거리로 아주 가깝고요. 그래서 여기를 선택하기보다는 여기를 안 선택하는 게 오히려 이상한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자, 그래서 이제 지금 말씀하신 유니트리의 응급 로봇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이런 로봇들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휴머노이드 로봇보다 훨씬 실생활에서 네. 저희가 유용하게 쓸 수 있고 정말 사람이 가지 못하는 곳에서 로봇의 역할을 네. 좀 톡톡히 해주고 있는 거잖아요. 현재 응급 로봇 시장 규모가 좀 어느 정도고 그러면 유니트리를 비롯해서 다른 기업들의 이런 응급 로봇 시장 전망성도 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해요. 휴머노이드나 네. 사족 로봇의 다른 응용 분야에 비해서 이 응급 로봇은 사실 특수 분야잖아요. 그쵸. 그리고 민간용이라기보다는 소방사나 정부 산하의 어떤 응급 대응 기관 딱 정해져 있는 맞아요. 그런 분야. 그래서 전체 규모상으로는 다른 분야에 비해서는 좀 상대적으로 다른데 화면을 보시면 이게 글로벌 응급 로봇 시장 매출액 및 증가율인데요. 이거 워터마크에서 죄송합니다. 2020년 이거 글로벌 기준입니다. 네. 2020년에는 한 지금 5억 달러 미만입니다. 근데 2024년 작년에 한 7억 달러 정도 됐고 그다음에 한 5년 후인 2030년이 되면 16억 달러, 31년까지 전망치가 31년에는 한 18억 달러가 됩니다. 그러면 그럼 이 글로벌 시장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어느 정도인가요? 네, 작년 기준으로 한 25%고요. 네. 그리고 2031년이 되면 지금 나온 추정치는 한 28%. 아. 네, 그래서 올해부터 31년까지 글로벌 시장의 연평균 성장률은 한 연간 16%고요. 중국도 비슷하게. 근데 중국 비중이 지금은 25%, 한 5년 후에는 28%까지 확대. 그 이외 국가는 미국인가요? 그러면? 네. 미국도 있고 유럽도 있고 지금 동남아도 약간 근데 아직은 가장 큰 시장은 중국 4분의 1 그리고 미국, 유럽 아무래도 이게 어느 정도 경제 성장 수준이 돼야지 이게 하잖아요. 그렇죠. 네, 만약 기본 지금 나가고 있는 것도 응급 엄청 로봇인가요? 빠르네요. 어머. 보통 응급 로봇이 산악구조대 같은 역할을 하나 봐요. 네, 사족 로봇이 가장 전형적인데요. 와, 정말 빠르네요. 네, 사족 로봇이 예를 들어서 우리 휴머노이드 로봇이라 하면 넘어지기 쉬워요. 그래서 이렇게 그리고 네, 세워져 있으니까. 사족 로봇이 네. 어떤 움직이는 데 있어서 강점도 있지만 여기 등에 여러 가지 물건을 실을 수 실을 있어요. 수가 있겠네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면 똑같은 이런 작업을 할 때 휴머노이드 로봇을 하면 제가 봤을 때는 일단은 넘어지기 쉽고 그럴 것 같아요. 뭔가를 짐을 싣기에도 조금 비효율적 같아요. 그래서 사람보다 나은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응급 로봇이 우리 와. 대중들 입장에서는 첫 번째로 생각나는 게 화재. 예. 맞아요. 그리고 사실 분야가 아주 다양한데요. 지상도 있고 수중에서 쓰는 응급용 로봇도 있어요. 예전에 박승찬 교수님이 나오셨을 얘기를 때도 해주셨죠. 맞아요. 관련된 기업 네. 얘기를 해주셨었거든요. 그래서 네. 지금은 뭐 또는 한국은 뭐 영하 제일 추울 때가 영하 몇 도. 네, 그렇게 10도 되죠, 영하. 네. 저는 중국 동북 지역에서 와서 그렇게 춥지 않은데 근데 예를 들어 중국의 바로 러시아 밑에 하얼빈은 겨울에 영하 30도, 그리고 그게 러시아는 또 덥다면서. 영하 4, 네. 극한적인 그런 거에는 사람들이 뭐가 작업하기 쉽지 않아요. 그쵸. 그런 극한적인 환경에서 환자 이송이라든지 뭐 산소 공급, 그리고 지상, 수중, 공중, 뭐 사적 보행도 있고 사륜 주행도 있고 화재도 있고 또는 어떤 광산을 개발할 때 폭발할 때 또 사람이 부상당할 수 있고 그리고 전력 시스템, 광물 또는 금광 그리고 또 재난 분야가 구조. 다양하겠네요. 네. 아주 또 한국도 뭐 비가 많이 올 때는 산사태 뭐
그런 그쵸. 경우. 아니 지금 맞아요. 채팅창에서도 최근에 이제 공사장 붕괴 맞아요. 사건이 사건이 있었는데 저는 그런 또 곳에도 네. 생각이 드는 게 최근에 네. 또 홍콩에서 되게 큰 아, 화재가 아, 네, 있었잖아요. 네, 맞아요. 그때도 네. 투입이 됐는지가 네. 좀 궁금하거든요. 중국 쪽에서 많은 지원을 했어요. 근데 아. 궁금한 게 가격이 어느 정도인가요? 좀 아. 부담 없이 살 수 있는 가격은 제가 그래서 아닐 것 같은데. 찾아봤어요. 얼마인가요? 제가 그래서 네. 조금 방송 전에 찾아봤거든요. 네. 근데 200만 원이던데. 네? 200만 제가 원이요? 그 여러 200? 가지 모델이 있잖아요. 맞아요? 예를 네. 들어 300만 원이에요. 300만 원. 300만 맞아요. 원? 사례를 하나 들게요. 네. 화면을 보시면 여기 유니초의 사족 생각보다 너무 저렴한데요? 그렇죠. 네. 유니초의 사족 로봇이 네. 워낙 시리즈도 많고 모델이 10개 이상 있어요. 근데 네. 요 유니초이가 소방사나 여러 응급 대응 기관에 납품하는 사족 로봇이 주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아. 응급 로봇. 이게 첫 번째 이게 GO2, GO2. 요게 GO2. 밑에 가격을 보면 1600이 1,600달러. 아마 정말이네요. 하나로 왜냐하면 100만 원 정도. 왜냐면 네. 휴머노드 로봇은 엄청 비싸지만 맞아요. 사족 로봇은 이미 아주 그렇구나. 성숙한 한 산업. 230만 원 네. 정도인 거 그리고 유니트리가 사족 로봇에서 글로벌 시장 점유율이 60% 이상이기 때문에 네. 이미 규모화로 이미 단가를 많이 내렸어요. 네. 그래서 그래서 되게 요거- 재밌는 게 제가 스캔 찾아놨거든요. 네. 네이버 마켓에서 좀 구매를 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요? 네, 유니트리 그래서 지금 로봇을요? 스캔 보시면은 네. 그 좀 약간 조금 전에 본 거는 가장 이제 노멀한 것 같고 어머, 진짜 지금 살수 보면은 있네요? 500만 원, 300만 원 네. 이런 것 같더라고요. 배송이 그리고 되긴 되나요? 네, 되지 그리고 않을까요? 그 유니트리가 한번 시범삼아 하이캐스트 한번 주문해봐요. 다음에 여기 아니 여기 앞에 지금 보면은 주문 당일 출고래요. 아, 당일 출고해서 그래도 한 해외 배송이니까 한 달은 좀 걸리겠죠. 그런가요? 그래서 아마 공고해 우리가 볼까요? 지금은 시뮬레이션 영상으로 네. 많이 보지만 이제 가까운 미래에 또 새로 뭐 뉴스에서 그리고 아까 유니트리가 주로 밀고 있는 응급 로봇 두 개 모델이다. 첫 번째는 아까 일반적인 1,600달러 정도. 근데 요 모델 B2라는 화면을 보시면 B2라는 요 모델이 그림 사진을 보면 아까 그 Go2 모델보다 이것보다 좋아 좀 보이는데요. 더 뭔가 훨씬 더. 기능도 네. 강하고 뭔가 더 그러니까요. 세 보이죠. 맞아요. 근데 요 광고도 보면 요게 산기 이게 딱 보면 여러 가지 이렇게 산을 갈 수 네. 있다. 또 요거는 홈페이지에 가격이 안 나오는데 아무리 봐도 그거보다 훨씬 비쌀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유니트리가 지금 밀고 있는 응급용 로봇은 네. 요거 Go2 그리고 요거 B2. 네, 네. 그렇군요. 역시 이제 채팅창에서도 이제 로봇 이야기가 나오니까 많이들 관심을 가져주시는 것 같아요. 사실 어제도 이제 저희가 다른 분과 전문가분과 얘기를 나눴을 때 미국과 중국의 AI 로봇의 이제 추구하는 방향이 좀 다르다 이런 네. 얘기를 좀 나눴었거든요. 그런 면에서 또 시청자분들도 중국이 미국보다 좀 AI 로봇 이런 측면에서 훨씬 더 좀 실용적인 것 같다 이런 그게 되게 얘기도 신기해요. 해주고 계세요. 네, 네, 맞아요. 네, 그렇군요. 그리고 로봇에도 네. 다 안에 AI 빅모델 시스템이 다 들어가잖아요. 음. 그리고 반도체도 들어가고 지금 중국 유니트리가 만드는 휴머노이드 로봇이든 사족 로봇이든 국산 칩도 들어가고 엔비디아 칩도 많이 들어가요. 아, 그래요? 근데 엔비디아 칩 중에 로봇에 들어가는 칩은 제슨이라는 시리즈인데 그거는 사실 뭐 AI 첨단 칩보다 밑에 급이에요. 그거는 뭐 제재 그거랑 아무 상관없어요. 네, 그렇군요. 그러면 저희가 또 어떤 종목을 중점적으로 봐야 될지가 사실 제일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예전에 이제 박수상 교수님께서 나오셨을 때는 딥 로보틱스라는 이제 비상장 기업인데 이 기업을 소개해 주시기도 하셨는데 그러면 찐닝님은 어떤 기업을 좀 눈여겨봐야 된다고 보세요? 네, 네. 뭐 유니트리가 아직 4, 그러니까 5개월 비상장이니까요. 기다려서 아쉽지만 그러니까요. 전체 매출에서 사실 응급 로봇은 그렇게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아요. 그리고 매출에서요? 아까 네. 말씀하신 그 딥 로보틱스. 딥 로보틱스도 만약 우리 입장에서 딥 로보틱스라는 이 기업만 듣고 이 기업에 대한 설명을 들으면 마치 이 기업이 얼마나 응급 로봇 분야에서 엄청 대단한 근데 그건 꼭 아니거든요. 화면을 보시면 네. 이게 전체 글로벌 응급 로봇 업체에서 상위 5개 업체입니다. 그럼 1번, 2번 딱 보면 우리가 아마 본 적 별로 없는 그런 기업명 같죠? 어디 중국 네. 기업이에요? 아니요, 다 외국 기업인데 아, 첫 번째 요 그렇군요. 네. 마기루스, 마기루스. 마기루스는 독일 기업입니다. 아, 네, 진짜 처음 독일, 들어봐요. 네, 독일 기업인데 우리가 생각하면 대부분 요 로봇 업체들은 물론 유니츠나 유비테크처럼 처음부터 로봇 만드는 업체인데 외국 기업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로봇 만드는 게 아니라 소방차, 소방 장비. 또 독일이 옛날에 이런 장비를 잘 만드니까 맞아요. 그래서 요 마기루스는 독일의 소방 장비 아, 업체입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지금 글로벌에서는 1등이고요, 주황색. 근데 절대적 1등이보다는 조금
균형적으로 이렇게 나눠. 그리고 2번도 저도 좀 생소한 기업인데 로젠바워. 로젠바워는 오스트리아 기업입니다. 우리가 이런 들어본 기업들이 적이 잘 많네요. 없죠. 네. 오스트리아의 소방 장비, 소방차, 뭐 소방 여러 가지 방제 이런 거. 그래서 1번 요거는 독일 업체, 2번은 오스트리아 업체, 3번이 한자니가 중신중공업, 중국의 중신중공업이라는 국유기업인데 자회사 중에 응급 로봇 자회사가 있습니다. 근데 요거는 비상장이고요. 그리고 요 분야가 워낙 정보 산하에서 많이 구입하다 보니까 처음부터 요 국유기업이 먼저 이걸 했어요. 그리고 4번은 미쓰비시 중공업, 딱 일본 기업이죠. 일본이네요. 네, 미쓰비시 중공업이 또 다양한 사업을 하잖아요. 네, 그리고 요거 5번째가 유니추입니다. 글로벌 시장 점유, 요 초록색 유니추가 여기. 그래서 1번부터 5번까지 사실 누가 지금 시점에서 누가 꼭 승자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고 좀 균형이 있어요. 그리고 요 1번부터 5번까지 업체가 톱 5잖아요. 글로벌에서 네. 5개 업체 합치면 전체 시장률 합산이 28%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크진 않네요. 네, 아직은 그렇게 크지 않죠.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중국 업체 중에 다른 전문가분이 언급하신 딥 로보틱스. 네. 딥 로보틱스는 그 중에 한 기업일 뿐이에요. 네. 그래서 중국에서 상장 여부랑 상관없이 응급 로봇 쪽에서 좀 어느 정도 이름 될 만한다. 그러면 아까 그 1번 중신중공업 산하의 자회사가 있고 유니추가 있고 또 다 비상장사인데 해운주라는 기업도 있고 뭐 슈저우 싱크라는 많겠죠? 기업도 있고 네. 한 7개에서 8개 정도 있는데 여기서 순위로 매기면 딥 로보틱스는 한 6번에서 7번 정도 됩니다. 네. 근데 뭐 대부분 비상장사다 보니까 나중에 만약 딥 로보틱스가 상장되면 또 시장의 주목을 받겠죠. 그래서 일단 지금 주목할 종목은 유니티를 사실 상장과 함께 유니티예요. 유니티를 네. 상장을 좀 기다려야겠네요. 네. 그래서 다른 이미 유비테크는 응급 로봇을 만약 주문 받으면 만들 수 있지만 지금 사업의 중점은 사실 자동화 생산 라인에 들어가는 그리고 교육용, 연구용, 의료용, 전시용 그래서 응급 로봇 쪽에는 사업의 중심을 두고 있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중국의 응급 로봇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면서 유망주까지 체크를 해봤는데 가장 이제 탑픽으로 꼽으시는 종목은 아쉽게도 유니틀인데 아직 상장을 준비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유니틀의 상장까지 좀 어떤 분위기, 로봇에 대한 훈풍이 좀 불어올지 지켜볼 필요가 있고요. 이 밖에도 다른 기업들이 많지만 거의 다 비상장이라서 관련된 뭐 부품업체라던가 자동차 쪽에서 또 로봇 쪽으로 부품을 공급하는 균승전자, 탁보그룹 같은 종목들도 좀 눈여겨서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드네요.